여러분 주말에 아울렛 가서 줄 서본 적 있으시죠? 이거 백화점에서 300만원 하던 건데 오늘 여기서 150만원에 샀어? 완전 득템이야 라며 뿌듯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방이 애초에 백화점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물건이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2월 상품도 아니고 비급 상품도 아닙니다. 아예 태생부터 아울렛에 팔기 위해 따로 만들어진 일명 아울렛 전용 상품의 실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의 옷장에 있는 명품 로고가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명품 아울렛의 치밀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우리가 아울렛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격입니다. 백화점 상품을 운 좋게 싸게 산다는 심리적 만족감이죠.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MFO, 즉 Made for Outlet이라고 부릅니다. 핵심 개념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명품 브랜드의 생산 라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브랜드의 철학과 장인 정신을 쏟아붓는 리테일 라인, 즉 백화점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정을 단순화한 아울렛 라인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겉모습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속 재료와 조리법이 완전히 다른 보급형 메뉴를 따로 개발해서 내놓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미국의 유명 가방 브랜드 C사와 P사의 경우 아울렛 매장 물량의 90% 이상이 아예 처음부터 아울렛 전용으로 제작된 상품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2014년 미국에서는 이 문제로 집단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소비자들이 백화점에서 팔던 것처럼 가격표를 붙여놓고 속였다며 분노한 거죠. 당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울렛 제품들은 백화점 매장 진열대에는 단 1분도 올라간 적이 없는 오직 아울렛 고객들만을 위해 대량 생산된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런 전용 라인이 단순히 저가 브랜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하는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들도 이미 이 게임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눈을 속이면서 원가를 낮추고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죠. 힌트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자, 비유를 해보자면 명품 가방 하나를 만드는 건 건축과 비슷합니다. 백화점 제품이 최고급 대리석과 특수 철골을 쓴다면 아울렛 제품은 겉보기엔 비슷한 인조석과 일반 철골을 쓰는 방식이에요.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기 힘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가죽의 질이 다릅니다. 명품 가죽은 부위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데 백화점 라인은 상처가 없고 조직이 치밀한 최상급 부위만 사용합니다. 반면 아울렛 라인은 자투리 가죽을 모아 가공하거나 가죽의 거친 질감을 숨기기 위해 인위적으로 무늬를 찍어내는 프린팅 가죽을 주로 사용하죠. 금속 부자재는 더 심합니다. 백화점용 지퍼가 묵직하고 부드럽게 열린다면 아울렛용은 가벼운 합금을 써서 소리가 경쾌하지 않고 도금이 쉽게 벗겨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2년 국내의 한 명품 수리 전문가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동일 브랜드의 백화점 지갑과 아울렛 지갑을 해체했을 때 내부 보강재의 두께와 바느질, 땀수에서 확연한 차이가 났습니다. 아울렛 제품은 보이지 않는 곳에 마감을 과감히 생략해서 공인비를 30% 이상 절감하는 구조였던 거죠. 여기서 대부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단순히 재료만 다른 게 아니라 생산국 자체가 다른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백화점 제품은 메이드 인 이태리나 메이드 인 프랑스를 고집하는 반면 아울렛 라인은 인건비가 저렴한 제3국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얼마짜리 실수였는지 아세요? 소비자들은 백화점의 가치를 샀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브랜드 로고만 박힌 보급형 공산품을 산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브랜드들은 왜 굳이 이런 복잡한 이중 구조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명성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면 자본주의의 아주 냉혹한 생존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브랜드가 급을 나누는 진짜 속사정은 바로 희소성과 매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싶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명품의 생명은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희소성에서 나옵니다. 만약 백화점에서 파는 300만 원짜리 가방을 아울렛에서 누구나 150만 원에 살 수 있다면 그 브랜드의 가치는 순식간에 땅바닥으로 떨어지겠죠. 기존에 제값 주고 산 VIP 고객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떠날 겁니다. 하지만 브랜드 입장에서는 명품은 갖고 싶지만 돈은 조금 부족한 거대한 대중시장의 돈을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천재적이고도 잔인한 전략이 바로 그림자 라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백화점의 품격은 유지하면서 아울렛이라는 별도의 공간에서 대중들의 지갑을 터는 이원화 전략이죠. 2010년대를 기점으로 글로벌 명품 그룹들의 영업이익 보고서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전체 매출에서 아울렛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치솟았거든요. 명품 브랜드들이 겉으로는 고고한 장인 정신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아울렛이라는 캐시카우 없이는 회사를 운영하기 힘든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이건 마치 인류 셰프가 본인의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뒤편에서 대형 프랜차이즈용 밀키트를 몰래 찍어내 파는 것과 비슷합니다. 미식가들은 파인다이닝을 찾아가고 대중들은 밀키트를 사며 만족하죠. 문제는 대중들이 그 밀키트를 셰프가 직접 만든 요리라고 믿고 산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울렛 매장에서 마지막 남은 수량이라는 직원의 말에 급하게 결제한 그 제품이 사실은 매주 수천 개씩 찍어내서 창고에 쌓아두는 공산품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속임수 사이에서 진짜 2월 상품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대부분이 모르는 라벨 속에 숨겨진 1급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전 팁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봐, 아울렛 전용인가요? 라고 점원에게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품 안에 숨겨진 라벨이나 각인을 보면 그 가방의 진짜 고향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같습니다. 브랜드마다 아울렛 전용 상품을 구분하기 위해 자기들만의 암호를 몰래 새겨두거든요. 자,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유명 브랜드 지사의 경우 가죽 로고 뒷면의 모델 번호 앞에 작은 원 모양의 각인이 찍혀 있다라면 그건 100% 아울렛 전용입니다. 또 다른 유명 브랜드인 P사나 M사 역시 모델 번호 중간에 특정 알파벳 F가 들어가거나 라벨의 색상이 백화점용과 미묘하게 다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비교해볼까요? 백화점용 모델 번호가 1, 2, 3, 4, 5라면 아울렛용은 1, 2, 3, 4, 5 뒤에 특정 기호가 붙는 식이죠. 이런 정보는 브랜드가 공식적으로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매장을 방문한 시청자분들이 직접 제품 안쪽에 작은 탭을 꺼내서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에요. 실제로 2023년 한 명품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 구매자가 아울렛에서 50% 할인을 받아 산 가방의 모델 번호를 구글에 검색해봤더니 백화점 공식 홈페이지에는 검색조차 되지 않고 오직 아울렛 직구 사이트에서만 판매되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디자인은 똑같아 보였지만 그 가방의 품번은 브랜드의 정통 계보에 없는 번호였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아울렛 전용 상품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가격 대비 디자인이 만족스럽다면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백화점 물건을 싸게 샀다는 착각에서 오는 기회비용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벌어진 일은 단 48시간 만에 여러분이 산 가방의 중고 가격을 반토막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브랜드는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암호를 써가면서 전용 상품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해답은 글로벌 명품 기업들의 비밀 장부, 즉 실적 보고서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울렛은 브랜드에게 재고 처리장이 아니라 현금 인출기입니다. 일반적인 패션 브랜드는 재고가 남으면 덤핑 처리를 하거나 태워버려야 하지만 명품 브랜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생명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아울렛이라는 별도의 시장을 설계했습니다. 프랑스의 거대 기업 엘사나 K사 같은 그룹의 재무 구조를 분석해보면 재밌는 지점이 발견됩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백화점 매출은 줄어들지만 역설적으로 아울렛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돈은 아끼고 싶지만 품위는 포기 못하는 중산층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든 거죠. 실제로 2023년 한 글로벌 컨설팅 업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명품 시장 성장의 30% 이상이 아울렛과 같은 할인 채널에서 발생했습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장사가 없습니다. 백화점 제품보다 원가는 40% 이상 낮추면서 가격은 백화점의 60에서 70% 수준으로 봤거든요. 자, 이익률로 따지면 오히려 백화점에서 파는 것보다 아울렛 전용 상품 하나를 파는 게 훨씬 남는 장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할인을 받았다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브랜드가 설계한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상품을 골라준 셈이죠. 이거 모르면 진짜 손해보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울렛이라는 이름에 취해 있을 때 브랜드는 그곳을 재고를 파는 곳이 아닌 저가형 확산 브랜드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아울렛에서 속고만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현명한 소비자는 아울렛에서 무엇을 살까요? 그들은 브랜드의 화려한 로고나 할인율에 속지 않습니다. 대신 진짜 백화점 2월 상품을 골라내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매장의 위치와 진열 방식을 보는 겁니다. 아울렛 매장에서도 가장 잘 보이는 곳,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가방들은 10중 8구 전용 상품입니다. 반대로 구석진 곳에 단 한두 개만 남아있거나 디자인이 조금 난해해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백화점에서 넘어온 진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고요? 백화점에서 안 팔리고 남은 건 대량으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명품 쇼핑의 고수들은 아울렛을 갈 때 특정 시기를 노립니다. 바로 백화점의 시즌 오프가 끝나는 1월과 7월 직후입니다. 이때는 진짜 백화점 재고들이 아울렛으로 대거 유입되는 시기거든요.
또한 점원에게 이 제품 백화점 모델인가요? 라고 묻기보다 이 제품 리테일 매장에서 언제까지 판매되던 건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질문 하나만 바꿔도 직원의 대답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2024년 초에 한 이탈리아 브랜드 아울렛 매장에서 코트 한 벌을 샀습니다. 당시 매장에는 똑같이 생긴 코트가 두 종류 있었죠. 하나는 50% 할인 중이었고 하나는 30%만 할인 중이었습니다. 대부분 50%짜리를 집어들었지만 제 지인은 30%짜리를 골랐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50%짜리는 아울렛 전용 저가 라인이었고 30%짜리는 백화점에서 200만 원대에 팔리던 캐시미어 혼방 모델이었던 거죠. 결국 아울렛 쇼핑의 승자는 가장 싼 걸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격 대비 가장 높은 가치를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거랑 직접 연결되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산 물건이 훗날 중고시장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을지 아니면 여전히 가치를 인정받을지를 결정하는 건 브랜드 이름이 아니라 그 제품의 근본입니다. 자,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 이제 답이 보이시죠? 자, 여러분이 아울렛에서 득템 했다라고 믿었던 그 가방은 어쩌면 여러분을 위해 브랜드가 아주 정교하게 설계한 기획 상품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명품이라는 이름의 환상 뒤에는 이처럼 치밀한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자, 첫째, 아울렛 제품의 상당수는 2월 상품이 아니라 원가를 낮추기 위해 별도로 제작된 MFO 전용 라인입니다. 둘째,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가죽의 등급이나 부자재의 마감에서 백화점 제품과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셋째, 진짜 가치 있는 물건을 찾고 싶다면 라벨 속의 암호를 확인하고 백화점 시즌 오프 직후를 노려야 합니다. 오늘 당장 옷장에 있는 명품 가방의 안쪽 라벨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구글에 그 품번을 검색했을 때 백화점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는지 아니면 이름 모를 할인 사이트만 뜨는지 말이죠.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똑똑한 소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아울렛에서 샀던 물건 중 가장 만족스럽거나 혹은 가장 실망했던 경험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최근 무섭게 치솟고 있는 리셀 시장의 추악한 이면과 그 거품이 언제쯤 꺼지게 될지 데이터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경제학이었습니다.